핵탄두 폭발 체계의 동작 정확성을 확증하였습니다. 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를 했는데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연국 동국대 개건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라보시죠. 자, 북한 지난달 25일부터 오늘까지 보름 사이 7번째 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내일 10일이 이제 노동당 창건일인데요. 발사 배경도 궁금하고 이렇게 계속 발사는 이유 어디서 찾아야 될지 원래 양욱 위원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일단 이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아, 흐름을 읽어봐야 된다? 예. 일단 9월 초에 기억하시면 북한이 핵무력 정책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이제 이미 지난 4월 열병식에서부터 김정은이 예. 핵은 억제용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공격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것을 9월 초에 법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은 뭐냐 하면요, 그 이제 법안 내용을 보면은요, 네네. 뭐 선제 공격이나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은 언제든 핵 미사일을 핵 투발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경상적인 태세를 갖추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지금 보여주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북한이 표현한 경상적인 태세가 바로 이런 태세다. 즉 내가 원하는 시간과 네. 장소에서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종류의 다양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전달하는 야.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특이한 점이 과거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 보도를 통해서 미사일의 종류 또 발사 목적 등을 좀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북한은 최근에 중거리 미사일 이 IRBM을 쐈으면서도 또 침묵을 하고 있고 좀 달라진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북한의 미사일 관련 보도를 보시면요, 네. 예. 한 3가지 정도 특징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의 보도를 한다. 예. 네네. 그러니까 뭔가 실제 성과가 나온 새로운 성격의 시험 발사 있을 때, 아.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최초 아니면 대대적인 어떤 훈련을 실시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정은이 참관했을 때, 이제 이 보통 통상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만큼 보도를 한다는 거는 예. 특별한 사건이다, 대단한 일이라라는 것이지만은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경상적인 핵 공격 태세를 보여준다. 즉 평상시에도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보여준다. 즉 이것은요 별도로 보도할 내용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는 그런 평상적인 행동이다. 이런 메시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하는 걸 보면 편대 비행을 한다거나 또 일본을 넘어갔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다든가 이렇게 좀 과거의 대응보다는 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사일을 일본을 넘겨서 발사한 부분,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요 이미 2017년 8월과 9월에 두 차례 그렇죠. 발사를 예.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굉장히 커다란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메시지가 특별하게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 사실 이 발사가 2017년 발사에 비해서 사거리가 조금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예.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역시 이것도 통상적인 어떤 일환이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근데 것이고요. 이제 편대 비행한 건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미사일 편대 쏘고. 비행은 사실 그런 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 어떻게 편대 비행 같은 경우는 예. 뭐 선전의 목적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우리 공군의 대응 태세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기 위한, 소위 말해서 떠보기 위한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 예. 대한민국이 사실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네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예.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가 뭐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긴다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이 있는데 네. 과연 이렇게 바뀐 정부에서는 이런 대공 태세들을 어떻게 취해 나갈까 이런 것들을 보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북한이 12대를 보냈습니다만은 예. 우리는 30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북한도 보고 있었을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가 오늘 오전에 열렸고요.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좀 고조시키는 행위다라며 규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원래는 좀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점이 있었다면 저희는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나오려는지 보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우리 그 북한과의 대화 패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네. 언제나 최악으로 네. 이렇게 상황을 고조시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자신들이 유리해졌다라고 예. 판단을 할 때 나오는 그런 습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정권에서도 보면 미사일을 그렇게 발사하고 예. 최종적으로 ICBM까지 발사하면서 예. 그 뭐라 그럴까 긴장을 최고조로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적으로 유화된 네. 정부를 향해서 예. 대화를 시도를 했거든요. 예. 결국 어떤 그러한 그런 굉장히 그런 일정을 좀 어찌 보면은 7차 핵실험 뭐 앞으로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도 굉장히 긴장의 수위를 높여서 최대한 뭐라고 그럴까 많은 주목을 받은 상태에서 네. 아하. 어떤 협상을 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하는 선택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방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7차 핵실험 지금 뭐 전체적으로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뭐 곧 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할지 안 할지 그거를 좀 짚어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제 9.19 그 합의 내용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파기한 것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7차 그 핵실험 같은 경우는요. 할 수 있는 태세가 이제 아마 갖춰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맥락을 보셔야 되는 게 네네. 아마 5월, 6월 정도까지는 물리적으로 실험장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는데 예. 탄두 준비가 잘 되었는지 솔직히 좀 의문이 있었고요. 네네. 자, 그 이후에 비가 많이 내리고 막 뭐 물이 차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실험장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가 이제 실험장 자체를 예.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예. 제가 궁금한 것은요. 과연 북한이 의미 있는 핵실험을 할 탄두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을까? 네. 사실 그 부분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지금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예. 북한이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태까지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는 대로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9.19 군사 합의 예. 파기 문제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국제적 명분 싸움입니다. 즉 마치 대한민국의 어떤 평화의 틀을 깼다라는 모습은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이것을 파기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북한이 먼저 그러면 그런 말이 충분히 되는 겁니까?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분을 굉장히 잘 쌓아놓고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5년간의 대북 저자세가 안보 위기를 불렀다면서 야당의 대북 규탄 결의안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야당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야공 의원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네. 북한의 도발이 질적인 수준이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뭐 부산, 그다음에 오키나와, 괌, 뭐 계룡대 등등에서 각종 예. 종류의 미사일들을 뭐 아주 다 발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북한이 이제 미사일에 대해서는 네네. 단순히 실험 단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 단계, 즉 실전 배치 단계다 아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북한 그 일본의 그 미사일이 이제 넘어갔을 때 예. 그때 관방장관이 뛰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셨죠. 그때 또 초등학생들이 무서워서 대피하는 모습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최대 피해를 안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규탄 성명 하나 나오고 있지 않아요. 아. 지금 일단 국민의힘의 발의로 해서 외통위에서 발의가 됐습니다마는 예. 민주당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는 도대체 이런 위협 앞에 과연 우리 국회가 이런 위협들을 제대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뭐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따를 수밖에 없다. 아. 그럼 외국에서 볼 때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당신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 당신들이 위협받고 있는데 예. 왜 당신들의 국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규탄 성명 하나 내지 못하는가? 예. 이웃 일본은 저렇게 지금 대비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외국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 국회가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의지와 그런 어떤 지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예. 근본적인 저는 회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